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개념 완성 문헌편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문제풀이입니다.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파동에 대한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들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되어 있네요. 그럼 학생 A부터 볼까요? 파동은 물질의 이동 없이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네, 이건 파동의 정의, 전파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전자기파를 제외한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그 진동이 옆으로 전파되면서 파동의 에너지와 뇌의 정보를 전달하지요. 그래서 학생 A는 맞습니다. 네, 그럼 학생 B를 볼까요? 자,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굴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 굴절이 일어나는 까닭은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네, 학생 B의 내용도 맞습니다. 학생 C를 볼까요? 파동이 진행하는 동안 매질이 달라지면 파동의 진동수도 달라져. 같은 파동이 진행하는 동안 매질이 달라진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진동수입니다. 따라서 학생 C가 달라진다는 말은 네, 틀렸죠. 그래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면 또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진동수의 역수인 뭐죠? 주기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C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은 A와 B, 3번이지요. 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그림은 가나의 수평인 실험대 위에 놓인 파동 실험용 용수철을 각각 좌우와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으로 갔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파동의 진행 방향 또는 이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네, 평행이고 나란한 경우 종파이고요. 이 둘의 관계가 수직인 경우 우리는 그것을 횡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가를 한번 볼까요? 가는 경우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입니다. 네, 그리고 매질의 진동 방향, 리본은 앞뒤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경우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니까 얘는 횡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나를 한번 봅시다. 나는 파동의 진행 방향 또는 이동 방향은 왼쪽입니다. 매질을 또한 좌우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뭐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종파에 해당합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요? 가에서 용수철에 고정된 리본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한다. 용수철에 고정된 리본은 매질의 진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진동을 하죠. 그래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질은 뭐 제자리에서 진동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니은. 소리는 나의 용수철 파동처럼 진행한다. 우리 나의 같은 경우는 종파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기억하시죠? 종파, 선지해장국으로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선지해장국은 무슨 피죠? 네, 소피종. 그래서 종파는 소리와 비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리는 파동처럼 진행한다. 종파처럼 진행한다. 맞습니다. 네, 디귿 볼까요? 나에서 용수철을 흔드는 주기가 짧을수록 진동수는 크다. 네, 주기와 진동수와의 관계네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어떤 관계였죠? 네, 맞습니다. 네, 역수의 관계였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주기가 짧아지면 진동수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도 어떻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그림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선은 실선이 나타나고 1초 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이 파동의 진동수와 속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X축과 Y축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X축이 위치, Y축이 변이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다시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파장과 네, 진폭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는 먼저 우리 실선부터 봅시다. 네, 실선부터 보시면요. 이 실선은 줄을 가지고 우리가 횡파를 만들어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사진을 찰칵하고 찍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초 후에 사진을 찰칵 찍었더니 점선과 같은 모양의 파동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원래 이 모양 그대로 오른쪽으로 유지해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단 기준이 되는 지점을 잡으시고요. 선생님은 이쪽을 기준으로 둘게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오른쪽으로 네, 쭉 이동한다고 보시면요. 네, 쭉 옆으로 하다 보면 기준점이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 네,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이 점선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 다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모양의 파동이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옆으로 이동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실선의 파동이요. 이게 네, 점선과 똑같은 모양이 되려면 네, 다음과 같이 이 기준점이 여기까지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동이 1초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1초에 이 파동이 이동한 이 거리는 몇 미터이죠? 네, 한 칸이 0.1m로 네, 파동은 1초에 몇 미터를 0.2m를 이동했습니다. 네, 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시간을 알고 거리를 알아요. 그러면 거속시 공식,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1초분의 0.2m를 이동해서 속력은 0.2m per 세컨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0.2m per se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력은 구했고 무엇을 구해봐야겠죠? 네, 진동수를 구해봐야겠죠? 진동수라는 거는 매질이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파동의 속력의 정의는 네, V는 F 람다라고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파장의 값을 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속력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진동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속력은 우리가 0.2 값을 넣었고요. 그리고 파장을 구해보면요. 이 파장은 이 그래프상에서 구할 수 있죠. 네, 골에서 골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이 한 파장, 반복되는 이 한 파장의 거리를 재서 파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하나, 둘, 총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므로 얘는 총 파장이 몇 미터? 맞습니다. 0.4m가 되겠죠. 따라서 F는 0.4분의 0.2 그래서 2분의 1, 0.5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진동수는 0.5Hz 그리고 속력이 0.2인 2번이 되겠어요.
네, 4번입니다. 다음은 물컵 속에 넣은 연필의 모습을 관찰한 것이다. 관찰한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파동 현상은 연필이 수면에서 꺾여 보이고 연필이 더 굵어 보이는 건 우리 파동의 굴절과 관련된 현상이지요. 매질의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매질 2와 매질 1의 경계면에서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속도가 달라지면서 빛이 꺾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원래 경로로 진행하지 않고 물속에서 나오는 경우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네, 그럼 이 꺾인 빛을 사람의 눈이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눈은 이 꺾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꺾인 빛이 그대로 직진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직진한 이 위치, 실제 물체보다 높은 위치에 물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두꺼워 보이거나 꺾여 보이거나 위에 더 얕은 곳에 있어 보이는 그런 현상은 모두 굴절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5번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줄의 양쪽을 각각 위아래로 흔들어 발생한 파동 AB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줄입니다. AB의 물리량은 그림은 동일한 줄의 양쪽을 각각 위아래로 흔들어 발생한 파동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의 물리량이 B의 물리량보다 큰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네, 바로 이 동일한 줄입니다. 네, 여러분, 동일한 매질에서는요. 같은 동일한 매질, 동일한 줄이라는 의미는 파동 A와 파동 B의 속력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파동 A와 파동 B의 속력이 동일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푸는 힌트, 제일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볼까요? 기억, 파장입니다. 우리 파장은 골에서 골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A의 파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파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B의 파장은 한 파장,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파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장은 누가 훨씬 크지요? 누구입니까? 네, A의 파장이 크지요. 그래서 파장 A의 물리량이 큰 거 맞고요. 네, 다음 니은 진행 속력입니다. 진행 속력은 동일한 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은 진동수입니다. 파장과 진행 속력이 나왔어요. 근데 진동수를 찾으래요? 그럼 우리 항상 파동에서는 항상 V는 F 람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속력이 동일하고 상황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뭐에 반비례하죠?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다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는 A와 B 누가 훨씬 크지요? 파장이 짧은 B가 진동수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도 틀린 보기로 정답은 1번 기억이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그림은 단색강 AB가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같은 입사각으로 입세하여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만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옳은 것을. 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무엇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맞습니다. 법선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는 각을 체크해야 되는데 각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무슨 선? 네, 바로 맞습니다. 네, 법선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법선과 이 입사파가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법선과 이 굴절파, 얘네가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하지요.
자, 그럼 우리 굴절각을 각각 A의 굴절각을 세타 A, B의 굴절각을 세타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누가 굴절각이 크지요? 네, 세타 B가 큽니다. 자, 따라서 이제 보기 한번 볼까요? 매질 2에서 굴절각은 A가 B보다 크다. 누가 더 크지요? B가 더 크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니은 A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네, 이번엔 A, B를 비교한 문제가 아니라 A의 파장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이제 굴절에서 여러 가지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요거 기억하시죠? 1번 매질에서의 각도, 2번 매질에서의 각도는 V, 람다, 그리고 굴절과의 관계의 B와 항상 같은데, 1분의 2, 1분의 2. 뭐만 반대? 굴절률만 2분의 1로 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네, A의 우리 파장 A의 단색광 A의 입사각을 세타 1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굴절각을 세타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A 둘 중 누가 더 훨씬 크지요? 네, 사인 세타 입사각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요 공식의 의미는 사인 값, 각도와 그리고 속력, 파장이 서로 비례하고 굴절률은 반비례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당연히 람다 값도 람다 2번 매질에서의 1번 매질에서 A의 파장 값도 비례합니다.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A의 파장은 어디에서 각도가 큰 1번에서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니은 정답입니다. 자, 디귿 한번 볼까요?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수식을 이용하지 않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쌤은 항상 굴절 문제를 풀 때 항상 이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굴절이 일어날 때 어느 쪽으로 빛이 꺾이는지 항상 속력이 느린 쪽으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데요. 굴절,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굴절률 차이, 속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꺾이고 결국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꺾이는데요. 결국 A와 B 중에 더 많이 꺾인 쪽은 A죠. 그래서 A가 굴절률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A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공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 매질 1의 굴절률, 매질 2 이렇게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A의 경우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요. 매질 1이 분모에 가 있으니까 1번에서 입사각 그리고 사인 세타 A 굴절된 요렇게 쓸 수 있죠. 자, B의 경우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요.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입사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입사각의 크기는 동일하고요. 사인 세타 B가 더 크기 때문에 요 값이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굴절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어디가 훨씬 크게 되죠? 네, A 값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